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2번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3번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4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5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입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제가 박스에다 넣어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네, 65세 이상인 경우는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는 65세 미만이에요. 그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인성 질환이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연세가 지금 65세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고 50세 남자인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러면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죠. 어쨌든 4번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2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구강관리, 2번 생활상담, 3번 기본동작훈련, 4번 행동변화 대처, 5번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구강관리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신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번 구강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번처럼 생활상담은요. 정서지원 서비스네요. 3번은요. 기본동작훈련은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행동변화 대처에 대한 내용은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5번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은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3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1번 업무일지, 2번 상태기록지, 3번 사고보고서, 4번 인수인계서,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지금 대상자의 집에서요. 방문 요양도 했고 방문 간호도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 부득이한 경우에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어느 기록지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이럴 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 대필.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편지 대필입니다. 지금 정서지원 서비스 중에서 의사소통의 도움, 어떤 소통을 해야 되죠. 소통은 꼭 말로써 하는 것만 아니라 글로써 하는 것도 의사소통의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도움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면 편지, 대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관찰자, 2번 옹호자, 3번 중재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정보 전달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동기유발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잔존 기능이라고 하는 이 대상자가 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남아있는 기능, 이러한 기능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동기유발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아주 좋은 결론이 나왔죠. 스스로 식사도 하고 옷 입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좋으네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4번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이죠.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입니다. 윤리적인 태도, 우리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할 때요. 어르신에게 마땅히 해드려야 될 역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윤리적인 태도잖아요. 이러한 것은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형편이 어려우면 요양보호사가 대신 납부한다.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3번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4번 수수료를 받고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5번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입니다. 본인 부담금 지금 면제해달라고, 지금 본인 부담금은요. 시설인 경우는 20%, 그리고 방문 요양인 경우 이제 제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15%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 부담금 중 면제해주면 안 되나요? 면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8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 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여기 이제 시설에 들어가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면 개인적인 선호, 어떤 개별화된 이런 내용이 나오면요. 이것은 바로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두 번째 요 박스 안에 있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재활이라든지 밀착 돌봄 서비스 이런 것은요. 상당히 수준 높은 서비스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9번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자기방임, 4번 재정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자기방임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은 시험에 매번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각의 유형에 따른 특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자기방임. 지금 여기서 의료 처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거부하세요? 어르신이요. 네, 스스로가 거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의식주도 거부하시는 거죠.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치료도 안 하고요. 드시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것을 자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0번 머리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2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3번 빗과 브러쉬는 흐르는 물에 씻어 사용한다. 4번 모자,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해도 된다.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을 세탁하고 말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에
세탁하고 말린다입니다.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면 한 어느 정도의 온도일까요? 55에서 65도 사이. 그래서 한 60도 정도 전후면은요, 거의 머리니가 데워 죽습니다. 그래서 사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세탁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1번 아니에요.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요. 그런 거는요. 머리니 아니고 옴입니다. 옴. 자, 2번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나요? 옮깁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도 옮기고요. 이 사람이 쓴 지금 머리니에 감염된 사람이 쓴 수건, 모자로도 옮깁니다. 자, 그리고 3번처럼 빗과 브러쉬 흐르는 물에 씻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물에다가 5분에서 10분 담그면 또 사멸합니다. 그래서 소독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4번처럼 모자, 수건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11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1번 소외감, 2번 불안감, 3번 상실감, 4번 정체감, 5번 자아 존중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상실감입니다. 자, 배우자 사별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됐는데 우리의 스트레스 수준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제1단계에 해당하는 아주 서열 제1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배우자 사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죠. 연세가 드시면서 배우자 사별이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1단계는 그럼 어떤 단계인가요? 상실감이죠. 왜요? 배우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우울감, 상실감 이런 내용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2단계는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체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3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3단계는 적응을 하시고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척하는 단계로 3단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상실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3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4번 쓴맛과 신맛의 미각 둔화, 5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지금 노화에 따른 소화기의 변화인데요. 어떤 건 증가하고 어떤 건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잘 숙지하셔서 암기하시고요. 또 이해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의 흡수력은 감소되고 노인분들 이제 어르신들은 흡수력이 감소됨에 따라 또 피하지방 역시도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이 타액이나 위액은요. 점차 분비가 감소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대장의 활동성 증가되면 변비 안 오겠죠. 근데 감소되기 때문에 변비가 오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쓴맛과 신맛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미각 둔화 아니고요. 점점 더 입맛이 써지고 점점 더 신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증가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째 내용은요. 직장벽의 탄력성도요. 감소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변실금 이런 내용이 이제 소화기계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심부전, 2번 기관지염, 3번 고지혈증, 4번 흡인성 폐렴, 5번 과민성 대장염.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심부전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요. 수축력이 저하되는데 왜 현기증이 나고 호흡곤란이 오고 피로감이 올까요? 수축력이 저하됐다는 것은 심장에서 쿵쾅 이렇게 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피를 짜줘야 됩니다. 심장의 본연의 역할이 바로 수축 이완입니다. 근데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호흡곤란과 피로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게 바로 심부전, 심장 기능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작용이 저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짜주는 힘이 약해졌네. 그게 바로 심부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성호르몬 증가, 2번 성적 욕구 감소, 3번 질 분비물 저하,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질 분비물 저하입니다. 여성의 생식기계 변화. 생식기계라고 하면 이제 여성이 호르몬이 나오는 난소, 자궁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질 분비물은요 저하가 된다.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고요. 1번 보시면 성호르몬은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2번처럼 그 감소가 된다 해서 성적인 욕구, 이성에 대한 감정들이 감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방광의 저장 능력은요 감소됩니다. 방광에서는 소변을 저장을 했다가 일단 소변이 차면은 이렇게 저장을 일정량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오르면 한 절반 정도 차오르면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한 250ml 정도에서 300ml 정도 차면은 그런 화장실 가고 싶네 이렇게 요 일을 느끼게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 방광의 용적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화장실 가고 싶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은요 감소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근, 방광 주변근을 골반 근육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요 골반 근육이 조절 능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략근, 이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새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요실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1번 두통, 2번 복통, 3번 요통, 4번 흉통, 5번 신경통.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흉통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동맥이죠. 그런데 관상동맥이 좁아졌네요. 이런 것을 이제 협심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심증, 심장이 좁아졌네, 협심증. 그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얼마나 통증이 있을까요? 어디에 통증이 있을까요? 가슴입니다. 그래서 흉통, 가슴이 아파요. 이게 흉통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두통이죠. 배가 아파요. 그럼 복통입니다.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요. 요통이죠. 네, 이 부위에 따라서 통자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경통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통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흉통이 사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슴, 네, 가슴이 아파요. 이게 바로 흉통입니다. 산소 공급이 되지 않을 때는 흉통이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16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숙면을 위해 야간에는 조명을 켜지 않는다. 2번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3번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로 한다. 4번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5번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면 출입문인지 바닥인지 벽인지 헷갈리세요. 그래서 혼돈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색깔을 칠해서 구분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1번처럼 숙면을 위해서 야간에는 불을 끄시는 건 맞지만 요 야간등은 켜셔야 합니다. 왜냐? 낙상을 하기 때문에 조명을 켜지 않는다가 아니라 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2번처럼 욕실 바닥에 물 뿌려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 놓는다는 거는 어디든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닦아야 된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3번처럼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자, 4번도요.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은 바닥에 늘어놓으시면 안 되고 손이 닿는 곳에 놓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17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1번 이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2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3번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우리가 너무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 받으셨다 하더라도 성기능은 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립선은 요도 밑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밤 정도 크기, 호두알 크기 정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 이제 연세 드시면서 지금 너무 비대해져가지고요. 요도를 막아요. 좁아집니다. 그래서 소변 보기가 힘들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자꾸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밤에도 가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약물로 조절하시다가 안 되면 여기 돈효관을 삽입을 하시다가도 안 되면 심각하시면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성기능이 감소되거나 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이뇨제나 고혈압 약이나 관절염 치료 중인 분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성기능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내용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폐렴공윤 연 1회,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 3번 파상풍 5년마다 1회, 4번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5번 결핵 10년마다 1회.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인플루엔자 연 1회입니다. 지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시험 보시는 경우에 매번 출제됩니다. 거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인플루엔자입니다. 매년 1회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번처럼 폐렴구균도 많이 나오는데 65세 이상인 경우는 한 번만 맞으셔도 되고요. 그 이전에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 맞으시면 됩니다. 자, 파상풍 같은 경우는 5년 아니고 10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대상포진은요. 10년마다 아니고요. 그냥 65세 이상이면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결핵 같은 경우는 권장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출생하면 4주 이내에 뭘 맞냐면 BCG 들어보셨을 거예요. BCG 예방접종 맞는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9번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번 야외활동을 권장한다. 3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입니다. 여름에 지금 덥죠. 여름 폭염을 대비해야 되죠. 자, 그럴 때는 챙이 넓은 모자가 좋죠.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챙이 넓은 모자는 그늘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물통을 휴대하게 되면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할 때 이런 초기 증상을 이제 일사병 증상이라고 하죠. 일사병이 오기 전에 시원한 곳으로 가서 물을 드시면 일사병이 예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2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3번 피부 발적이 발생한다. 4번 냄새가 많이 난다.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입니다. 실변, 실금, 실변은 변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는 게 이제 실변이고요. 실금 같은 경우는 소변이죠. 자, 그런데 기저귀는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뇨 훈련, 배변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배뇨 훈련, 배변 훈련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21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잔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입니다. 대장암이신 분들은 대장 점막에 암세포가 자라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대장암 환자세요. 자, 이런 분들은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수 마시는 거 물입니다. 물은 6잔에서 8잔 드시면 너무 좋고요. 이게 한 잔에 200ml라고 가정했을 때 한 1500에서 2000ml 정도 하루에 한 2리터 이내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좋고요. 자, 1번처럼 정제된 곡물 안 좋습니다. 네, 정제되지 않은 통곡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훈연식품은 발암물질 있어요. 안 되죠. 자, 3번처럼 동물성 식품 안 좋죠. 네, 5번은요. 자극적인 음식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22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1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3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4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지금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건 주의하세요. 그런 거예요. 어떤 건 주의해야 돼요?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 놓으면 이게 불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잘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 손잡이, 4번 수동 휠체어, 5번 욕창 예방 방석.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수동 휠체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대여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크고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휠체어 무겁나요? 네, 무겁습니다. 수동 휠체어가 복지용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큰 거,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뭐 이런 내용들 대부분 큰 것은 대여고요. 지금 1, 2, 3, 5번과 같이 조금 작으면서도 사용 많이 하는 거 이런 것은 구입 품목으로 됩니다. 지팡이, 간이병기, 안전 손잡이, 욕창 예방 방석 같은 것은 다 구입 품목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둘 다 되는 것도 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는 실내용은 구입이고요. 실외용은요. 대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목욕 의자는 1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3번 앉은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4번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앉은 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입니다. 지금 목욕하시다 보면요. 비누칠 하시죠. 그럼 미끄러집니다. 그럼 낙상하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앉은 자리, 지금 앉은 자리면 여기 이렇게 이 자리가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면 이렇게 팔걸이가 있습니다. 팔걸이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또 등받이는요. 좀 높을수록 안전합니다. 등받이 있어야 되고 또 4번처럼 구멍이 없잖아요. 그럼 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처럼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어르신이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발이 반드시 이 바닥에 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식사량을 늘린다.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3번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4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5번 찐 감자, 수박을 자주 섭취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입니다. 지금 당뇨 있으신 분은요. 흰쌀밥 드시면 혈당지수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이렇게 흰밥이라든지 설탕, 꿀 혹은 찐 감자, 수박 이런 것은 당이 금방 올라가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흰밥보다는 잡곡이 훨씬 더 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식생활 돕기로는 이게 가장 적합하고요. 1번처럼요. 식사량 늘리면 고혈당에 빠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단당류들 당이 확 올라가는 거는 제한을 해야 되고요. 지방이 많은 육류도 역시 제한합니다. 자, 찐감자나 수박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이 금방 올라가는 음식입니다. 2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번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2번 억제대를 하지 않는다. 3번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5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입니다. 지금 어르신 이거 답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자는 동안에 기저귀 젖었는지 수시로 자꾸 들여다보시면 어르신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린 거죠. 1, 2, 3, 5번은 아주 잘하신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한다. 2번 함께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3번 해당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번 적절한 서비스 대상인지 파악한다. 5번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해당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하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정답 3번입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입니다. 혹시 1번을 고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입구 문턱은요. 낮추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없앤다입니다. 네. 약간 이제 함정이었습니다. 자, 3번도요.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전체 난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됐고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하면요. 누구도 이를 보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이 유리문은 깨질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유리문 안 되겠습니다. 자, 5번처럼요. 환기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바람이 직접 닿으면 안 돼요. 어르신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29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준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입니다.
자, 시설에 입소하셨는데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안 보이시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 시각장애 대상자는요, 항상 시계의 방향,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각장애, 시계 방향. 요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상자분은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들으시고 이쪽 저쪽 이런 지시대명사 같은 것을 쓰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야 하고 3번은요. 어머 이거 좋은 내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 시각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눈이 마주치었을 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고 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이 마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4번도 이렇게 지시대명사 안 된다 말씀드렸고 5번처럼 말 건네기 전에 신체 접촉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하기 전에 말을 건네고 나서 접촉을 악수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4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지금 알아듣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면 표현하시는데 훨씬 더 잘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판을 드리면 펜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밥을 달라고 이렇게 김나는 밥, 국 달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1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번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2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3번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4번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5번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네요. 진압력은요. 사람이나 시간, 장소에 대한 개념을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치매가 오면서 진압력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대상자의 이름, 존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압력 장애니까 이제 사람이나 시간, 장소, 내가 누군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번처럼 이렇게 새로운 정보 인식시켜 주시면 점점 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내용보다는 익숙한 이러한 내용들이 훨씬 더 어르신께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이고요. 항상 대상자는 3번은처럼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어르신과 산책할 때도 동일한 길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항상 같은 길로 산책을 합니다. 4번처럼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르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5번은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지금 진압력 장애 있는데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시한이 가벼울 때 적절한 업무 보고는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전산망 보고, 4번 주간 보고, 5번 월간 보고.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구두보고입니다. 상황이 급할 때는 빨리 구두보고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시한이 가벼울 때도 말로써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보고하는 형태를 뭐라 하느냐? 구두보고입니다. 라고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3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입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대화를 하실 때 답을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어르신 아침 드셨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너무 쉽잖아요. 아침은 어떠한 반찬들을 드셨나요? 그러면 종류가 다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1번이나 2번처럼 대화 주제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물건 이러한 내용은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르신께는 익숙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4번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대화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자, 또 5번처럼 어르신의 어떤 행동들을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 내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계속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는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4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2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네요. 이럴 때는 대처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한 환자부터, 급한 대상자부터. 그래서 이것을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맞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1번처럼 이게 나이가 많은 분부터 아니죠. 자, 대상자 발견한 순서 요거를 고르신 분도 있을 텐데 요거 아닙니다. 급한 순서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참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대상자를 옮기면 안 됩니다. 지금 대상자를 옮기게 되면 대상자의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이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5번처럼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리면 또 안 됩니다. 이걸 병원에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35번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1번 폐의 산소 공급, 2번 의식 회복, 3번 통증 감소, 4번 합병증 예방,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입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는 심장과 폐를 살립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의 부위는 흉골 절반, 흉골 아래 절반 부위에다가 가슴 압박을 하게 되죠. 한 5cm 정도의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을 하는데요. 이때 왜 가슴 압박을 하느냐? 심장을 꾹꾹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면 심장에 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뇌로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평소 습관과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2번 목욕을 한다면 강제로 갈아입힌다. 3번 갈아입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4번 속옷을 사다 주고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5번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1번 평소 습관과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왜요? 어르신이 지금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번처럼 강제로 한다든지 밥 안 드려요 이렇게 협박한다든지 혼자 입으세요 이렇게 혹은 자녀에게 이것을 또 넘긴다든지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습관을 좀 알아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왜 이것을 안 갈아입으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이 이 속옷에 대한 또 애착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게 속옷을 갈아입으면 이거를 누가 가져갈까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을 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목욕을 시킨다. 3번, 샤워보다는 통목욕으로 한다. 4번, 목욕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5번,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네,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입니다.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갑자기 혈압이 더 올라가서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어떤 이제 합병증 같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이후에 목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38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매번 목욕을 시켜달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 2번, 이웃에게 알려 도움을 청한다. 3번, 같이 TV를 보자고 한다. 4번, 임의로 목욕 서비스를 실시한다. 5번, 목욕 서비스는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설득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목욕 서비스는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설득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지금 목욕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받으시는 분인데 지금 방문 목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목욕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39번,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업무 시간 외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2번, 대상자를 이해하며 전화를 받아 끝까지 들어준다. 3번, 상황을 파악한 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준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고 추가 서비스료를 받는다. 5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킨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5번,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합니다. 40번, 골다공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체중을 줄인다. 4번, 비타민C를 섭취한다. 5번, 카페인을 섭취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입니다. 지금 골다공증이 있네요. 정상인의 뼈, 골 조직의 구조를 보시고 골 밀도를 보시면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골다공증 대상자의 뼈는요. 거의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르신은요.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해주시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께 권해드리는 운동은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자, 1번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D를 피부에서 합성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안 되겠고 체중을 줄이시면 골다공증이 더 악화됩니다. 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죠. 그럼 우리는요, 비타민 D 섭취해 주셔야 되겠고 카페인 같은 경우는 뼈의 골 밀도가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골 밀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즉 뼈가 약해지는 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섭취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41번, 요양보호사가 오매에 감염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행한 후 겨드랑이에 물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4시간 이내 예방접종을 한다. 2번, 겨드랑이에만 옴치료 연고를 바른다. 3번, 엑스레이를 찍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4번, 자연치유됨으로 그냥 놔둔다.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5번,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지금 옴 진드기에 감염되신 분들은 지금 여기 그림을 제가 좀 조그맣게 가져왔지만 굉장히 징그럽네요. 피부에 굴을 파고 특히나 이제 손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 있잖아요.
요런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요게 굴을 파면서 밤 동안에 간질간질하게 하는 거예요. 밤에 긁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요양보호사나 동거하는 가족도 같이 치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예방접종 없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에만 바르시면 안 되고요. 얼굴을 제외한 몸 전체에다 바르시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엑스레이 찍어 감염 여부 확인하는 것은 결핵입니다. 자, 4번은요. 자연 치유됨으로 그냥 놔두면 될까요? 계속 굴을 파게 됩니다. 계속 번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한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3번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번 소금량을 점차 늘려 반찬을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발의 상처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 잠깐 보시면 당뇨발 이제 위험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발에 상처가 나면요. 이것이 이제 괴사를 일으키고 여기도 이제 점점 시작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고요. 자, 이런 경우는 발에 상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더 심각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는 괴사가 일어났네. 그럼 여기 절단을 하시고 발목까지도 이렇게 절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처가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말 꼭 신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은 슬리퍼보다는 뒤가 막혀져 있는 이러한 잘 맞는 신발을 신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발은 항상 미지근한 물로 잘 닦고 잘 건조시켜 주시고 보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당뇨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1번처럼 이렇게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에 빠집니다. 식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인슐린 경구로 투약하면 위액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사로 맞으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고콜레스테롤 시기입니다. 당뇨 대상자들은 이런 지방 대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은 시기는 권하지 않고요. 5번처럼 소금량, 지금 소금은 어떤 분에게서든지 이렇게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 내용인데다가 더군다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 주의해 주셔야 되죠. 당뇨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 2, 3, 5번은 다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이 4번이네요. 43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할 때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번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에 치운다. 4번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5번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입니다. 자, 우리 선망이 있으시네요. 선망은요, 환각이라든지 환청, 환시 이러한 것을 실제로 어르신이 보고 느끼는 그러한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이라고 봅니다. 약물요법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비약물요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호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44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5번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시험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곤란하네요. 그죠? 그럴 때는요. 마비가 어느 쪽에 있나요? 오른쪽입니다. 그럼 건강한 쪽은요? 왼쪽이요. 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죠.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45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삼키기 쉽도록 턱을 위로 들게 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을 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여기서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연화곤란 혹은 연화장애나 삼킴곤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경우는 입에 뭔가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 삼킨 후에 음식을 제공해야지 이번에 있는데도 또 넣어드리고 하면 이 가득 물고 계시면서 굉장히 살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6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2번 고농도의 진한 영양액을 준비한다. 3번 비위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위해 빼낸다. 4번 비위관이 빠지면 즉시 밀어넣는다. 5번 세거나 역류하면 비위관이 열려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세거나 역류하면 비위관이 열려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경관영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콧줄입니다. 비위관을 통해서 코부터 위까지 연결되는 관을 사용해서 영양을 주입하는 것을 경관영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1번처럼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삼킴 곤란이 있는 분도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자가 들어가면 거의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 2번처럼 이렇게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면요. 설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되고 3번처럼 막히거나 혼탁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지시 없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4번처럼 이렇게 어머 빠졌네 하면서 즉시 쏙 밀어 넣으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요. 세거나 역류하면 비위관이 열렸는지 확인한다. 비위관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끝부분에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바깥 부분에 여기는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뚜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덮개가 있죠. 요렇게 네, 요 덮개가 요렇게 안으로 딱 해서 맞물려져 있어야 합니다. 꼭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물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폭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영양액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새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거나 역류하면요. 비위관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47번 대상자에게 물약을 투여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뚜껑 위쪽이 위를 향하게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든다. 2번 라벨의 반대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번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 보관한다. 4번 병뚜껑을 씌우기 전에 복용량을 확인한다.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입니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투여를 하시고 그 외에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는 요 계량컵이 있습니다. 요 계량컵에 몇 미리 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mm부터 10mm, 뭐 20mm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눈높이에다가 놓고서 이제 들고서 이 용량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1번이 그래서 왜 틀렸나 보니까 이 뒤에 부분은 맞았어요. 계량컵은 눈높이로 드는 건 맞지만 뚜껑이 위를 향하게 놓으시면 자 여기 위에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이
이 위를 향하게 놓으면 요 아랫부분이 바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대로 놔주셔야 됩니다. 이 뚜껑이 어떻게 해요? 바닥으로 가게, 아래를 향하게 해놓고 그리고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라벨의 반대쪽을 잡고서 용액을 따르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용액이 따라질 때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요 이름들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약간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나요? 아니죠. 따르기 전입니다. 농도를 맞춰야죠.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병뚜껑 씌우기 전에 복용량을 확인하나요? 아니죠. 복용량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서 약을 따르고 복용량을 확인한 후에 뚜껑을 열고 그리고서 약을 따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48번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3번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준다. 4번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3번 약물을 점적 후 솜을 귀에 끼워 놓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왼쪽 귀에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귀에다가 약을 넣을 건데 왼쪽 귀가 위쪽으로 향하는 게 맞죠?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누워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가 여기 지금 왼쪽 귀가 아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왼쪽 귀가 아프니까 당연히 왼쪽 귀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겠죠. 측면을 따라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귓바퀴를 후 하방 아니고 후 상방입니다. 우리가 요양보사 공부하시면서 방향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후상방입니다. 귀에서 잡아당기는 방향도 후상방, 하임리 할 때 복부 뒤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복부 밀어내기 할 때도 후상방.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3번처럼 귀 입구를 문질러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흡수되도록 그대로 한 5분 정도 누워 계시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귀 입구를 문질러 주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4번처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이 아니라 측면입니다. 측면을 따라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5번은요. 약물을 점적한 후에 바로 솜을 끼워 놓는 것이 아니라 5분 정도 누워 있고 일어나실 때 이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약간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점적하고는 5분 동안 누워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기 전에 이제 솜을 살짝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수액을 맡고 있는 대상자의 손목이 부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즉시 조절기를 잠근다. 2번 손목 부위를 문질러준다. 3번 주사 바늘을 즉시 뺀다. 4번 수액 주입 속도를 줄인다. 5번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즉시 조절기를 잠근다입니다. 수액 맞고 있는 대상자가 지금 손목이 부었네요. 지금 이제 수액을 맞으시는 경우는 이렇게 주사바늘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수액 세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곳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네요. 손목이 부었다고 하는 거죠. 손목이 부었을 때는 조절기,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 있는 이 조절기를 잠궈야 됩니다. 자, 지금 중간쯤 여기 되어 있는데 옆에 이제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면 더 많이 떨어지게 하는 거고요. 아래로 내리는 것이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꼭 내려주시면 잠궈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손목 부위 문질러 주시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 피멍이 들 수 있고요. 주사바늘 빼는 것도 역시 우리가 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조절기 잠그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잠근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입 속도를 이렇게 줄이는 건 또 아니죠. 네, 잠그는 겁니다. 아예. 자, 5번처럼 수액병을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내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수액 주머니가 위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역류가 됩니다. 피가 이렇게 역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주시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50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침상의 높이를 낮춰준다. 2번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3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4번 변이를 호소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5번 대상자가 실수하면 주의를 준다. 정답은요? 3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입니다. 침상에서 배설을 하시더라도 어르신이 엉덩이를 들 수 있으면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도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사실 요양보호사 과정 전 과정을 통해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게 한다,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게 한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2번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번 이동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번 하체를 노출한 후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이동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이동변기를 조절해서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발판 쪽에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다 조절을 같이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다치시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1번은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변기 위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위치하게 해주시고 침대와 이동변기를 90도 아니고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 45도입니다. 비스듬히 놔주시는 겁니다. 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침대보다 높게 아니고요. 같게 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하체를 노출한 후 무릎 덮개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그리고 하체를 노출을 해주셔야 어르신이 춥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52번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 2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3번 기저귀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4번 물티슈로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가능하면 침상용 변기 사용을 시도해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지금 허리를 스스로 들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옆으로 측면으로 눕힌 다음에 기저귀 밑에다 대고 그 다음에 바로 눕혀서 기저귀를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3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할 때에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 2번 도뇨관에 빠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3번 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4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이동할 때에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입니다. 유치 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잘 못 보시거나 혹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광암이라든지 아니면 욕창이 또 극심한 경우에 이제 이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사항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동할 때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위에다가 막 어깨에다 걸치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 이 어르신처럼 여기가 방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 즉 아랫배보다 요 밑에 소변 주머니를 둔다 이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건 잘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54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턱에서 귀 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을 유지하며 면도한다. 3번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 5번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정답은요?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대어준다입니다. 면도 해보신 분은 아시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면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배운 바로는 면도 전에 얼굴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얼굴에 이제 긴장도 좀 완화되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다음에 얼굴에다가 이제 이 거품을 막 묻힙니다. 그래서 방향이 있는데 1번처럼 이렇게 턱에서 귀 밑 방향은 밑에서 위잖아요. 그게 아니라 귀에서 턱 쪽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처럼 면도날을 이제 각도를 맞추셔야 되는데 직각을 하면은 손상받기가 쉽습니다. 45도 이 정도가 좋습니다. 자, 3번처럼 이렇게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아래로 당기면서 면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5번 같이 면도할 부위에 거품을 이제 거품 묻혔잖아요. 근데 이걸 씻어낸 후에 면도하는 것이 아니죠. 면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을 씻어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55번 목욕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둘러 목욕을 마친다. 2번 뜨거운 타월로 몸을 닦아준다. 3번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 4번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겨준다. 5번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앉도록 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주 따뜻한 물을 몸에 뿌려준다입니다. 이런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목욕하는 동안에 체온이 떨어지면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이렇게 자주자주 뿌려주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5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의 협조를 받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2번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요양보호사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라간다. 5번 요양보호사가 침대 발 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며 올라간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입니다. 지금 발치 쪽으로 내려가신 분들 굉장히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 편마비가 있으세요.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이동을 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두 손으로 양손으로 이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57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수건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허리 긴장 완화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체위는 이 허리 쪽, 여기 등 쪽이랑 허리 쪽의 긴장이 굉장히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베개나 이 수건을 받치질 않으면 허리가 오히려 더 긴장이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배 밑에다가 쿠션, 조그만 쿠션이나 베개 혹은 여기에다가 수건을 말아서 발목에다가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긴장 완화가 정답이네요. 58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어떻게 가나요? 네,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뒤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요. 앞으로 밀고 나온다. 네,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탈 때는 뒤로, 내릴 때는 앞으로.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9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평지를 이동할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입니다. 휠체어 태우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앞바퀴 살짝 들어 올리는 사진이 있네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면 바퀴가 요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앞바퀴예요. 이게 작은 바퀴고요. 뒷바퀴는 이렇게 큰 바퀴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면 진동이 다 이렇게 이 작은 바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흔들흔들합니다. 울퉁불퉁한 길 갈 때는 그래서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 이 진동을 큰 바퀴가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네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거냐 이 문제에 제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죠. 키워드입니다.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키워드예요. 아마도 지금쯤이면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 침대에서 휠체어니까 침대에 계신 어르신이 이렇게 휠체어로 갈 거예요. 그런데 왼쪽 편마비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체크를 해 놓으셨죠. 이렇게 편마비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건강해요?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되어 있는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6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때 보행벨트를 묶는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서 있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가슴 오른쪽 뒤, 2번 엉덩이 오른쪽 뒤, 3번 허리 왼쪽 뒤, 4번 엉덩이 왼쪽 앞, 5번 허리 오른쪽 앞.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허리 왼쪽 뒤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이동할 때 왼쪽이 편마비면 항상 편마비 있는 쪽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이 편마비예요. 어느 쪽이 건강해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팡이 잡으셨네요. 그럼 우리의 위치는요. 불편한 쪽 뒤. 그래서 왼쪽 뒤인데요. 그래서 보행벨트의 위치는 항상 허리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편한 쪽 뒤, 보행벨트 위치는 허리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이네요. 6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왼발 오른발 지팡이.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네요. 그럼 지팡이 어느 쪽에 잡았어요? 오른쪽이요. 잘 잡으셨고, 자, 올라갈 때는 지팡이 먼저 갑니다. 지팡이가 나왔네요. 그러면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다. 그래서 아닌 거 땡, 땡, 땡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1번 지팡이, 2번 건강한 발, 3번 불편한 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 오른발, 왼발 정답 1번입니다. 63번 흡인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3번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흡인병은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5번 카테터는 사용 후 바로 물로 씻는다. 정답은요? 2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입니다. 흡인 물품은 이러한 흡인기를 사용해서 음압이 적용이 되죠. 쭉 빨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전원을 켜면은 쭉 안으로 이제
이 가래, 객담 이런 것들이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렇게 고이게 되죠. 그럼 요건 하루에 한 번 정도 버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카테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요 도시락같이 생겨져 있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카테터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벼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래를 쭉 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가래 찌꺼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비벼서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은 왜 틀렸어요? 카테터는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소독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처럼 고무 카테터는 삶은 후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다가 말려주셔야 되고요. 자, 4번처럼 흡인병은 가득 차면 비우는 것이 아니라 1일 1회 정도 이상 이렇게 비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처럼 카테터 사용 후 바로 물로 씻는 거 아니고요. 담가 놓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64번 대상자의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찬물로 헹군다.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3번 담요나 이불은 한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린다. 4번 더러워진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한다. 5번 감염 대상자의 경우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정답은요? 2번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입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혈액이 묻은 경우 뜨거운 물에 비벼서 할까요? 아닙니다. 먼저 찬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찬물에 먼저 헹구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3번은 왜 틀렸어요? 담요나 이불, 자, 한 달에 한 번씩 말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세탁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4번처럼 더러워진 시트는 바로 교환해 주셔야 되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자, 5번처럼 이제 베개를 매일 교환한다. 이거 약간 혼돈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 이거 고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베개를 매일 교환하는 게 아니라 감염 대상자는 목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렸죠. 네, 정답이 2번입니다. 65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풀을 먹인 시트를 사용한다. 2번 두껍고 재봉선이 있는 시트로 선택한다.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 4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5번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에는 체위 변경을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준다입니다. 우리 침대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을 와상 환자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욕창이 오기가 쉽습니다. 피부 괴사죠. 욕창은 반드시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2시간에 한 번 체위 변경한다. 또 너무 축축하지 않게 한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요. 3번과 같이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고 팽팽하게 펴주면 피부 주름도 없어지고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좋은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처럼 이렇게 뻣뻣한 이런 상태는 안 됩니다. 풀을 먹인 거는 오히려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자극될 수 있겠죠. 자, 2번처럼 두꺼운 이런 재봉선이 있는 시트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3번처럼 베개는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열에 강한 것이 좋겠네요. 촉감은 또 부드러운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습기는 흡수하지 않는 걸로 열에 또 강한 그러한 재질이 좋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5번처럼 침대 시트가 젖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교환해 주셔야죠. 변경이 아니고 이게 체위 변경 아니고 시트를 바로 교환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66번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양치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2번 칫솔을 혀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 닦는다. 3번 입안을 차가운 물로 한 번만 헹군다. 4번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준다. 5번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구강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대상자의 뺨에 물받이 그릇을 대어준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곡반입니다. 곡반은 약간 이렇게 커브가 있는 그 물받이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을 이제 턱에다 대면 덜 흘리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1번처럼 이렇게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뭐 세심하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 방향이 잇몸에서 치아로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각도는요 45도. 자, 2번처럼 칫솔을 혀 안쪽 깊숙이 넣어 닦으면 우액하십니다. 자, 3번처럼 차가운 물 지금 이도 시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헹구면 안 됩니다. 양치질 하실 때 치약이 굉장히 미세먼지도 많고 해서요. 또 불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헹궈 주셔야 되고요. 여러 번 헹군다 기억해 주시고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역시 구강 위생 관리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로 헹군다든지 아니면 차로서 그런 차 종류로 입을 깨끗이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2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한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5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입니다. 식사하려고 하지 않는 어르신은요. 좋아하는 식품이 있으세요. 뭐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주스, 뭐 두유 이런 종류들 이게 약간의 이제 고열량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식품들을 대체 식품을 이용해서 그거라도 드시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8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밥을 안 먹었다며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먹고 난 식기를 바로 치운다. 2번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 4번 방금 식사를 했잖아요 라고 큰소리로 알려준다. 5번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대답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표시하게 한다입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표시를 하시면 어머 내가 표시를 했구나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좋은 내용이고요. 지금 방금 식사했는데 밥 안 먹었다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단기 기억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치매에 있으신 분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하나 지금 식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식기를 바로 치우지 않고 옆에다 두시면서 이거 어르신 드신 거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겠죠. 69번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밤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2번 밤에 침실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3번 실내 온도를 17에서 19도씨로 유지한다. 4번 밤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낮잠을 줄인다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 못 주무시네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니까 낮 동안에 활동을 하게 해준다. 이 내용이 가장 좋은 내용이고 밤에 라디오 크게 틀어놓으시면 1번처럼 오히려 잠 못 주무세요. 자, 밤에 침실 조명 밝게 해주셔도 또 숙면을 못 취하시죠. 자, 실내 온도는요.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2에서 25도, 겨울은 18도씨에서 22도가 좀 쾌적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으네요.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은요. 따뜻한 녹차 이거 골라주신 분 있을 겁니다만 녹차 역시도 카페인이기 때문에 녹차, 홍차, 커피 요 3대 카페인은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녹차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TV를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5번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입니다.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어르신 이제 선망 증상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방을 좀 환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선망은 환각이라든지 환청, 환시 이렇게 헛것을 보시고 듣고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어둑어둑하면 더 이렇게 헛걸 잘 봅니다. 그래서 좀 방을 밝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71번, 딸이 면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며 배회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은 1번, 또 시작하셨어요? 라고 지적한다. 2번, 따님이 또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오늘 보셨는데 잊으셨어요? 라고 설명한다. 4번, 따님이 왔다 갔는데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 5번,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라고 말하며 방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면회하고 돌아갔는데 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거 역시도 단기 기억 장애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어르신 기억 못 하시는 거 그대로 이제 지적한다거나 뭐 이렇게 오늘 보셨는데 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시고요. 다른 곳에 시선을 좀 둘 수 있도록 어르신, 따님 사진 보러 방에 가실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72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닌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2번, 정색하며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4번, 웃으며 여보 불렀어요. 5번, 가까이 가서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마주보며 할머니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할아버지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보로 잘못 보시는 거지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싶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73번, 치매 대상자가 놀이 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힘으로 제압하여 행동을 제지한다. 2번, 방에 가두어 벌을 준다. 3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둔다. 4번,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5번, 자극하지 말고 온화하며 부드럽게 진정을 시킨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극하지 말고 온화하며 부드럽게 진정시킨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르신이 파괴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때는요. 자극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74번,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석양 증후군의 문제 행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2번,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한다. 3번,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한다. 4번,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다. 5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낸다. 정답은요? 1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가 정답이죠. 여기 이 문제는 이제 석양 증후군을 아느냐, 이런 문제 행동이 어떤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석양 증후군은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해질녘에 이런 불안 행동들, 문제 행동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석양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남편 밥 해줘야 한다며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대처 방법은 1번, 남편은 돌아가셨잖아요.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면 산책을 한다. 3번, 아드님이 오면 갈 수 있어요. 4번, 여기가 집인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5번, 오늘은 안 돼요. 내일 가세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저랑 같이 갈까요? 하며 산책을 한다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도 역시 석양 증후군인데요. 해질녘만 되면 집에 간다고 지금 나가시는 거죠. 이럴 때 산책을 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어르신께 가장 좋은 운동 뭐예요? 산책이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 증상이 있을 때 어떤지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든지 할 때 또 산책. 너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산책을 해주시되, 특히 이제 치매 대상자이신 경우는 산책로를 동일한 길로 이렇게 산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다른 길을 가시면 혼돈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매일 같은 길을 걸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6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 2번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만남을 제한한다. 3번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4번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운다. 5번 머리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를 덮어준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몸이 점차 차가워지죠. 그럴 때는 좀 담요를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열기구보다는 이렇게 그냥 담요, 그냥 일반 담요 덮어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왜 틀렸을까요? 만남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3번처럼 이렇게 전기기구 사용하진 않는다 말씀드렸고, 또 4번처럼 이렇게 잠이 들면 자주 흔들어 깨우면 편하게 못 돌아가세요. 그래서 임종이 임박하신 분들은 잠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머리를 낮추고, 이 내용이 틀렸네요. 머리를 약간 상체를 올려주셔야 조금 더 편안하게 호흡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77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히 제거한다. 4번 의치는 빼내어 의치용기에 보관한다.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정답은요? 1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입니다. 지금 임종 후 돌아가신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네요. 돌아가시고 나면 얼굴 색이 파랗게 혹은 이제 검게, 돌아가시고 나면 얼굴 색이 변합니다. 그걸 예방해야 돼요. 그러려면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살짝 올려주시면 얼굴 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리되었는지 확인은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조명은 이제 어떻게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조명은 일단 좀 차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어둡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처럼 이제 부착된 튜브나 장치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거는 의료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 업무는 아니니까 이 제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처럼 이제 의치 같은 경우는 보호자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 보호자께 이제 의견을 물어서 보통은 의치를 이렇게 끼워놓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처럼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이거 고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얼굴까지 덮지는 않고요. 어깨까지 덮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네요. 78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입에 거즈를 물린다. 2번 머리 아래 단단한 것을 대어준다. 3번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준다. 정답은요?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침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켰죠. 이 문제는 경련 환자가 지금 침을 흘리고 있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응급처치 방법은,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몸이 이렇게 경직이 일어나고 떠는 이런 상황이 이제 경련이죠. 경련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뇌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침을 흘리며 경련하니까 입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이 침이
그냥 바로 누워있으면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이게 우선순위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자 이 머리맡에다가요. 머리맡에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뭐 두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머리 밑에다가 좀 부드러운 천을 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이제 틀린 거고, 자 1번처럼 입에 거즈를 물려주시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아무것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3번처럼 이렇게 팔다리 주물러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담요를 여기 위에다 덮으면 경련 일으키면서 이분들은 마사지도 안 되고 또 억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경우에만 지금 이렇게 옆으로 해주느냐, 침을 흘리는 경우라서 지금 약간 고개를 옆으로 해주는 거지, 이 대상자들은 우리가 만지지도 않고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 경련은 1, 2분 내에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79번,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기도를 확보한다, 3번 119에 신고한다, 4번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정답은요? 3번 119에 신고한다입니다. 이 문제도 경련 문제인데요. 자,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키워드입니다.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처음 일으켰네요. 그 다음에 5분 이상 경련하는 경우는 즉각적으로 119에 신고를 해서 지금 삐용삐용 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80번,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로 인하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1번 반응 확인, 2번 119에 신고, 3번 기도 확보, 4번 의식 확인, 5번 인공호흡. 정답은요? 3번 기도 확보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호흡은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기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증기를 흡입하면서 기도가 부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기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 호흡은 있는데 숨을 잘 쉬고 있는지, 공기 다니는 길이 지금 잘 열려 있는지 이 내용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80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드렸는데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